보톡스 저렴하고 간단한 건데 여기 놔주세요. 팔자주름에 보톡스 놔주세요. 이마주름이 너무 스트레스인데 보톡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톡스가 비용이 엄청 비싼 시술도 아니고 주사로 간단하게 끝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리는 1차원적인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민호성형외과 원장 윤민호입니다. 보톡스는 가격도 저렴하고 시술도 간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 얼굴에 주기적으로 보톡스를 맞는 부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톡스가 대중화되다 보니 이마주름에 보톡스 놔주세요, 턱 근육에 놔주세요, 이렇게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개개인의 얼굴형이 다 다른데 각자에 맞게 진단하지도 않고 흔히 맞는 부위니까 나도 맞는다거나 이렇게 자신에게 맞는 진단을 받지 못한 상태로 보톡스 시술을 받게 되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를 받던 분 중에 중년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하관 처짐이 심한 상태였어요. 사각턱 고민을 오셨었는데 조금 부위에 보톡스를 시술해서 턱선이 갸름해 보이도록 했지만 이미 피부 처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든 만큼 그 위에 피부가 더 늘어져 오히려 하관부 처짐이 심해졌고, 그래서 기대했던 갸름한 라인은 나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톡스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으로 처짐을 해결하면서 사각턱 보톡스로 턱 근육의 볼륨을 줄이면요, 예상했던 얼굴 라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 진료실에 수술 상담을 하러 오신 고객님이 얼마 전 동네에서 눈가 까마귀 주름이 고민이셔서 그 부위에 주름 보톡스를 맞으셨는데 주름이 없어지는 대신에 웃을 때 눈 부위는 웃지 않게 되어서 어색하고 무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톡스로 주름은 사라졌지만 활짝 웃을 때 선해 보였던 이미지가 사라지고 어색하게 웃게 되었는데요. 이게 과연 그분의 이미지의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마주름이 보기 싫다고 이마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마주름이 생기는 건 그만큼 이마와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눈앞을 덮기 때문이거든요. 앞이 안 보이니까 앞을 보려고 이마 근육을 써서 이마 피부를 짜부시켜 올리면서 이마주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주름이 보기 싫다고 보톡스를 맞아버리면 이마 근육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주름은 펴지겠죠. 근데 눈앞이 다 덮여 내려와서 시야가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면서 느끼는 건데, 보톡스 저렴하고 간단한 건데 여기 놔주세요, 팔자주름에 보톡스 놔주세요, 이마주름이 너무 스트레스인데 보톡스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리는 1차원적인 접근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톡스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얼굴 모양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해요. 단 한 가지만으로 모든 걸 다 이뤄내는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개개인의 얼굴형이 다 다르고 근육의 힘과 크기도 다르고 주름의 위치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보톡스 놔달라 한다고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각자에 맞게 진단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톡스는 내 얼굴의 상황에 맞게 잘 맞으면 아주 유용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보톡스가 정말 도움이 되는 유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이 있는 분입니다. 저도 셀프로 꼭 맞는 부위가 바로 미간인데요. 말을 하거나 집중할 때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습관이 이마와 눈썹 처짐을 가속화시켜서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게 만들거든요. 저에게 오시는 중년분들 대부분이 눈 처짐을 고민하시는데 제가 직접 진찰을 해보면요, 그중 80% 이상은 눈 처짐이 아니라 이마 처짐이 원인입니다. 젊을 때부터 미간 근육을 계속 쓰면서 이마가 아래로 당기고 당겨 내려온 거죠. 그만큼 이마 처짐이 눈을 무겁게 하고 인상을 늙어 보이게 한다는 것인데요. 미간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아서 눈썹과 이마를 끌어내리는 근육을 약화시켜주면 이러한 이마 처짐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처져 내려오면 수술이나 시술 외에는 다시 올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는 치과 스케일링처럼 예방 차원에서 반년에 한 번씩 꾸준히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더 큰 돈이 드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유난히 턱이 발달해서 사각턱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좀 그런 편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각턱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의 크기를 줄여서 갸름해질 수 있습니다. 사각턱 보톡스 역시 적은 돈으로 간단하게 얼굴이 갸름해 보이고 살 빠진 느낌을 줄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미 안면부 처짐이 있어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로 턱 근육의 볼륨을 줄여주고 나면 그 부피만큼 덮고 있는 피부가 더 남아돌게 돼서 처짐이 더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과 같은 시술과 병행해 주시면 처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간, 턱 근육,
이 두 군데는 가성비 있게 보톡스로 관리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서 웃을 때 잇몸이 활짝 드러나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활짝 웃는 게 예쁘기도 하지만 잇몸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부끄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입술을 위로 올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잇몸 노출을 줄일 수 있어서 좀 더 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다한증이나 턱관절 질환, 안면마비로 인한 비대칭 개선 등 보톡스 자체는 사람에 따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내 얼굴에 필요한 부위에 알맞게 잘 맞는다면 보톡스를 지속적으로 맞아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보톡스는 적절한 부위와 용량을 잘 사용했을 때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독소에서 유래한 약물로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주름을 완화하거나 근육 활동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데요. 의학적, 미용적 목적 모두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게 독소이다 보니 내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내성은 그냥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내성이 잘 생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맞을 때 과용량을 잦은 빈도로 맞으면 내성이 더 쉽게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반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내성에 대해서 알려지다 보니 또 내성이 잘 안 생긴다는 보톡스 제품들도 있는데요. 내성이 생기는 원인을 연구해 보니 보톡스 독소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톡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독소 주변에 복합 단백질을 첨가했던 게 문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복합 단백질을 우리 몸이 적으로 인식해서 이를 파괴하기 위한 중화 항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보톡스를 자주 맞다 보면 항체가 생겨서 점점 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이 그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제품들이 나왔고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제오민, 코톡스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품들을 맞는다고 해서 내성의 확률이 0%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성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가 되시면 보톡스는 내성이 적은 제품으로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 반년에 1회 간격으로 적정 용량을 맞아서 내성이 발생할 위험을 낮추는 게 올바른 사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름이라는 게 그 근육을 자꾸 쓰면서 근육 위에 놓여있는 피부가 접혀 생기는 것인데요. 문제는 하루에도 수천 번 피부가 접혔다 폈다를 반복하게 되면 피부가 위축되면서 깊은 골이 패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골이 패이게 되면 이걸 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름이 깊게 패이지 않게 보톡스로 6개월에서 1년 텀을 두고 필요한 부위에 적정 용량을 맞으면서 관리해 주는 것은 주름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안티에이징 전문 의사잖아요. 그래서 안면 거상, 실 리프팅 등 다양한 리프팅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다른 수술이나 시술들 대비해서 보톡스라는 시술이 안티에이징 수단으로 어떤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 얼굴을 물이 새는 집에 비유를 해볼게요. 보톡스나 필러, 실 리프팅 시술은 물이 새는 곳에 시멘트나 방수 페인트를 덧칠해서 당장 물이 안 새도록 조치를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집에 균열이 생긴 것이 해결이 안 됐으니 페인트가 수명을 다하면 다시 물이 새겠죠. 거상은 리모델링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아예 물 새는 지붕을 뜯어버리고 새 지붕을 얻는 공사를 하는 거죠. 문제의 원인 자체를 해결하기 때문에 방수 효과도 확실하고 오랫동안 물이 새는 일도 없겠죠. 근데 우리가 집에 물이 샌다고 해서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페인트 칠하고 시멘트 바르면서 고쳐 쓰다가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땐 다시 지어야죠. 근데 그렇다고 20-30년 동안 페인트만 바르면 집의 전체적 구조에 악영향을 줘서 그때 가서 리모델링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팅에서는 일단 보톡스 등의 관리를 하면서 지내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거상이라는 리모델링을 하면 좋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적절한 시점이라는 것은 거상을 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50대 중반 이전에는 하는 게 좋다고 정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해보면 60대하고 50대는 피부 탄력부터 스마스의 치밀도, 심부 조직의 늘어짐까지 너무 달라서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박리하고 당기고 해도 60대의 결과는 50대의 결과에 비해 제가 봐도 아쉽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보톡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시술이 워낙 간단하고 대중적이다 보니 이마주름 펴주세요, 턱근육 길어주세요 와 같이 너무 쉽게 결정하고 요청하시는 분들을 뵐 때면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시술과 수술이 그렇듯 사람마다 얼굴의 구조, 근육의 움직임,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전부 달라서 단순히 보톡스 놔주세요라는 요청에 그대로 응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지금 보톡스를 맞는 것이 정말 최선의 해결책인지 오히려 다른 어색함을 만들지는 않을지 다각도로 살피며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내 얼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보톡스가 간단한 시술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보톡스도 그렇고 모든 수술과 시술이 그렇겠지만 나의 아름다움을 더 건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꾸는 관리의 한 과정이 되어야 바람직하지. 그저 주름
주름이 생겼으니까, 남들이 하니까, 보톡스 맞으면 괜찮아진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의 1차원적인 접근은 오히려 나를 위한 장기적인 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이 관리의 첫 단추를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끼우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윤민호 원장이었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